시장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강남 이제 재건축 있죠? 네.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입니다. 지금 조정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재건축의 재초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안전진단 기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재초안에 대한 그 반포현대 세금 나왔었잖아요. 이건 그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고 예상 세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반포현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이 또 나왔죠. 네. 이런 것들 시장이 좀 많이 꺾였어요.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지금 세금이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반포현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2배 이상 한 2배 정도로 높게 나왔던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재건축 시장에 지금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재건축 시장에, 여러분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세금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재건축이나 의자 저기 하나 뭐 의자 없으세요? 여기 안 보여요. 네.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돼요. 아니 여기 잘 있네요. 네, 제일 좋은 당시. 네. 여러분 그 재건축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좀 풀이해드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종전 자산이 있고요. 조구 자산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조구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다 준공이 돼서 그 전체적인 자산을 뜻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준공이 난 이후에 그러니까 준공이 됐을 당시에 이 시점에 총 아파트 가격, 총 아파트가 합산을 조구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구 자산에 마이너스 종전 자산은 이 종전 자산은 그 전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에 이제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거의 합계를 종전 자산으로 봐요.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떤 시점을 보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당시의 시점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추진위 시점에 아파트 가격의 총 합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자산 마이너스가 이건 이제 준공 시점에 이제 총 자산이겠죠. 네, 준공 시점에 총 자산 마이너스 추진위 시점에 총 자산에다가 여기에 그동안 이제 이 주택가격의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그거 알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합원들이 여기에 건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추가 분담금, 그죠? 사업비, 네, 사업비 플러스 해줘요. 이거를 그럼 여기에 그러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조합원수 n분의 1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합원수. 만약에 여기가 2천억이었다. 그 다음에 1,000억.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이 평균적인 물가 상승이 한 300억이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500억이었다. 그럼 2,000억에서 1,800억, 200억에 여기 조합원수 n분의 1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 재건축이나 이 재건축 시장에는 원래부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던 소유자도 있을 거고 중간에 원 조합원한테 내가 매입한 승계 조합원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원 조합원은 여기가 뭐 예전에 사갖고 한 2억에 샀는데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15억에 산 사람도 있고 10억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관계 없어요. 그냥 n분의 1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2억에 사서 이 종자산, 그러니까 이제 중고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20억이 됐던, 중간에 10억에 사서 20억이 됐던, 15억에 사서 20억이 됐던, 이 사람은 사실 10억 사갖고 5억 번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10억에 사서 20억 번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시장에 투자자들이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늦게 들어가는데 차입도 적은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 n분의 1 난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투자자가.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거를 감안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나오면 내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번 거에서 내가 세금이 나오면은 어떻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내가 산 가격과 관계없이 그냥 종전자산, 종무자산 해서 이걸 그냥 n분의 1을 해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 중간에 들어온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시장은 상당 기간 지금 조정을 지금 제가 볼 때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원년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나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지금 뭐 잠수중 거래 한 1억 벌어지고 또 어떤 아파트까지는 고점 대비해서 2억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된다 그러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자, 잠실주공 5단지를 보면 올 초에 한 13억대 갔었어요. 13억대. 34평 기준으로. 근데 제가 18억 찍었어요. 18억 찍었다가 지금 한 7, 8천 빠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시점에 지금 시점만 보면 18억대에 떨어진 거지만은 5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아니면 1년이라는 시간을 두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 1억이 떨어져도 거래가 안 되네. 2억이 떨어져도 거래가 안 되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은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많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강남 재건축을 지금 보유하시는 분이 여기 좀 계실 거고, 아니면 강남 재건축을 지금 매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일단은 매입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조정 받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차피 매도도 안 팔려요. 네.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 만약에 이제 그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자기 자산이. 오른 거기 때문에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사실은.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조정장은 분명히 오는 건데 우리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보면 재건축에 대한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물량하고 이제 관계가 또 물량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물량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지금 강남 재건축을 보면 이 지난 정부 때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됐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됐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던 뭐 지금의 개포주공이니 고덕주공이니 가락시용이니 뭐 구반포니 이런 저층 아파트가 다 가버린 거예요. 저층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강남에 이제 저층 아파트 안 남아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안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강남 쪽에서 재건축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었던 게 어떤 아파트냐면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예요. 5층짜리. 5층짜리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높잖아요. 근데 5층짜리 아파트가 사업이 다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은, 자, 5층짜리 아파트는 사업이 다 진행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만약에 당분간은 재건축 스톱이에요. 당분간은. 왜? 지금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됐기 때문에 가 30년 채운 아파트들은 이제 못 가는 거고. 아직. 이제 못 가는,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은 30년으로 단축이 됐을지언정 지금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30년이 넘어가서 안전진단이 떨어져야 구역지정 받으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데 안전진단 자체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진단 자체를. 그러니까는 이 안전진단 자체가 통과 못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속도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개별 각 사업장마다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재건축은 속도가 느려지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중충이라던가 중충 재건축이 나중에 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근데 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물량이 달릴 때예요. 물량이 달리면 당연히 강남의 재건축 강남에는 여러분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하려면? 없어요. 강남권은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재건축밖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이건 사실 강북권도 마찬가지죠. 강북권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서울에 있던 택지들은 다 고갈이 됐고, 그 다음에 서울 인근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다 택지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사실 서울에 공급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겠죠. 완화될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이게 언제냐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몰라요. 여기까지 있는데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어차피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올해 연말부터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가락시형 이제 물량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고덕중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 3년 동안은 물량이 충분해요. 2, 3년 동안은. 근데 그 물량이 다 고갈이 되면 그때는 또 이제 공급 부족인 거죠. 근데 공급 부족인데 그러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께서 경험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또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분양가 2014년도에 부동산 3법 통과됐죠? 기억 안 나시죠? 부동산 3법. 어제는 기억 안 나는데. 2014년도 말에 부동산 3법이 통과됐어요. 거기에 이제 분명히 뭐냐면 여기에 관계된 거는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랑 유예시키고 이제 분양가 상한을 폐지했던 거. 부동산 3법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또 그 양도소득세도 완화가 됐었잖아요. 네. 양도소득세도. 네. 자, 거기에다가 2013년도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거래가 워낙 없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있었어요? 조특법. 그 조특법 아세요? 조특례제한법? 네. 조특법상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주택밖에 안 줬었는데 이때 2013년도에는 어떤 것까지 줬었냐면 1가구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양도세 감면됐습니다. 5년 동안 양도소득에 대해서. 그때 사실 매입하셨던 분들은 대박 낮춰지고 5년 동안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안 물어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한남주타운이나 재건축 매입하셨던 분들은 세금 하나도 안 내요. 5년간 양도소득에 대해서. 거기다가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됩니다. 주택수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게 되면 이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근데 이런 기회가 사실은 많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고 2008년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13년도, 14년도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투자자의 유입이 되는 거예요. 투자자는. 근데 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이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다 또 시장을 좋았던 게 또 저금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재건축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재건축이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보면 지금은 앞으로 몇 년간 이제 지지부진한 재건축도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택을요, 양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면, 퀄리티나 이런 질을 따르지 마시고요, 양적으로만 접근을 해보시면, 저층일 때하고 중층일 때하고는 일방량분이 현저하게 틀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앞으로 강남에서 재건축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중층 재건축하고 아니면 또는 리모델링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강남권은.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재건축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그냥 오른 거에서 조금 조정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폭이 문제죠. 얼마나 떨어질까? 많이 떨어지면 또 힘들 거 아니에요. 많이 떨어지면. 그렇죠? 하락폭이 중요한 거죠. 하락폭이. 하락폭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락폭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처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은 될 거예요. 조정은 분명히 받습니다. 조정은 분명히 받는데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우리가 지금 반포권이나 지금 이제 뭐 서초, 강남, 송파 쪽을 보면 지금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다시 또 대장주로 또 올라가고 있냐면 자, 우리가 서초에서는 그동안 대장주가 어디였어요? 반포 중에, 반포에 대장주 아파트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전에는 뭐 GS자이라던가 레미안 퍼스지 이런 것들이 대장주였잖아요. 근데 그 대장주가 지금 바뀌고 있죠. 예. 새로 재건축이랑 뭐 앞으로 리버파크나 앞으로 뭐 블루지도 대장주가 바뀌고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로 대장주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미안 시스테이트가 지금 대장주지만 여기 또 대기하고 있죠. 이제 그라시움. 상위권역 앞에 있는 그라시움 들어오면 또 대장주가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송파에 보면은 송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좋은 데가 잠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강변에 있지 않은 입지가 한강변보다 떨어지는 지금 헬리오시티가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로 지금 대장주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신규 아파트 대장주가.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수요자들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주택시장은 좀 어려울지언정, 아까 제가 기존 재건축 시장이 좀 어려울지언정, 요즘 청약시장 어때요? 서울에서 부동산 일반장 나오는 것들 청약하면 경쟁은 상당히 높죠. 네. 예, 저 청약을 한다는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존의 주택시장 같은 게 약간 불안하다 이거죠.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고 많이 불안하니까 차라리 선호도가 높은 신규 아파트를 좀 수요자들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수요자들 자체가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신규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안전자산으로. 어차피 물량 나면 앞으로 또 못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신규 아파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로 수요자들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존에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좀 멀어도 언젠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하락폭이 커지려면 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중요한 건.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줘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는 신규 아파트가 얘가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이 떨어져 줘야 얘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얘도. 그래서 중요한 건 새 아파트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진 않죠. 약간 좀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마포 같은 데도 지금 13억 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뭐 청량리 같은 데도 지금 다 9억 넘어갔습니다. 신대부터가 거의 10억도 나오고요. 신대치고요 5억 그때 6천에다가 8천 사이에 30평대 분양했었는데 그냥 3년 좀 더 됐죠. 살은 안 됐고 한 3년 더 됐는데 그게 지금 10억 가요.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많이 오른.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준점이 되는 신규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요자들은 또 새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에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있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은 받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지금 지금 이제 강남 쪽을 보면 어차피 투자자가 지금 못 들어온 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건축 초과할 때 세금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재건축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좀 빠르신 분들은요,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임대사업자 좀 얘기해 드릴 텐데, 빠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요. 임대사업자. 여러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는 어때요? 네? 올해 부여하겠다. 네, 물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라는 건 물건 안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는, 여러분,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 기준이 있죠? 그거 기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그냥 이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수는 못 하겠네요. 네, 네, 전용물들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전용물은 85제곱미터 이하. 네, 큰 평수는 그러니까 전용물은 85제곱미터 이하래니까. 아파트 30평형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왜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그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세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도소득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4월부터 지금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역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서울 지역은 전역이 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부 특별공제 못 받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되죠. 여러분들 양도세 중과는 아시는데 장기부 특별공제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게 장기부 특별공제가 정말 큰 거예요. 왜? 일단 양도 차익에 대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은 그동안은 30%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의 양도 차익이 내가 5억에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30% 1억 5천 빼주고 3억 5천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1가구 비슷한 건 10% 중과 1가구 3주택 이상은 20% 중과 세율 자체가.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중과가 안 돼요. 임대사업주택으로 등록을 해놓는 사업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대신에 저건 있죠. 의무보유기간이 있죠. 임대 의무보유기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중과가 안 돼요.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단기는 40%. 근데 지금은 이제 4월에 지나가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중공공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놓으면 70%까지. 그러면 내가 10억 양도차익 봤으면 70%면은 7억을 빼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재건축 소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 재건축은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기준시가가 6억이 넘어가더라도 이제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포함이 돼요.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중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중과세 적용. 6억 이하짜리는 중과세 적용이 안 되는데 6억 이상짜리는 중과세 적용이 돼요. 그 임대사업주택 매도했을 때는 중과세 적용은 되지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70%까지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세율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장기보유 근데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두 가지가 좀 걸리죠. 하나가 뭐예요? 의무보유기간. 또 하나가 5%. 근데 재건축이 올라가서 얼마나 오르겠어요? 임대가가. 그죠?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도 전세가 3억이었고 지금도 전세가 3억이에요.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가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5% 상한이 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임대 의무보유 기간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임대 의무보유 기간 채우면 양도소득세가 70% 공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세법 개정안이요. 자, 중공고 주택임대사업자 8년 이상이면 50%예요. 그러니까 중공고 주택임대사업자는 8년이 임대 의무보유 기간이잖아요. 네. 아세요? 네. 8년이 임대 의무보유인데 임대 의무는 8년이면 50% 주고 10년이면 70%예요. 근데 8년 70%를 지금 세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정안은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될 거예요. 내년부터. 개정안은 나왔다니까요. 개정안. 근데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내년 가봐야 돼요. 내년 가봐야 됩니다. 이게 이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마 중공공은 제가 볼 때는 8년 70%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8년 70%.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강남 쪽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는 거는 재건축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8년 동안. 안 나오는 거죠. 8년 동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파는 물건들이 강남에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 라는 거는 재건축의 매도 물건들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줄어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얘가 뭐 가족하고 수준점이 상품으로 해도 아니죠. 네, 좀 해줘요. 제가 볼 때는 80%. 큰 평수 두 개 가는 게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큰 평수 두 개 가는 게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 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공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려면 우리가 조정금액 80% 이상은 안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네. 이제 받아는 줘요. 받아는 줍니다. 근데 혜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세 대신에 얘가 이제 약보합세를 유지하면 신규 아파트라든가 새롭게 입주할 단지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약간 좀 고압세 내지 약간 상승할 것 같습니다. 고압세 내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제 시장 흐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북 쪽을 보면